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 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마진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 선물은 표준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 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 2월 2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럽 국채 발행 소식입니다. 금일 스페인 정부는 예정보다 많은 장기 국채를 팔았습니다. 두 달 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스페인 재무부는 3년, 4년, 5년물 국채를 총 45억 6천만 유로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목표한 최대 물량인 45억 유로보다 다소 상회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스페인은 올해 연간 총 국채 발행 목표치인 860억 유로의 25%를 달성했습니다. 3년물의 평균 낙찰 금리는 연 2.86%로 지난달 중순 입찰의 3.38%보다 하락했습니다. 7년물과 10년물 금리도 각각 3.46%와 3.57%로 지난 동일 만기 입찰의 4.02%와 5.54%보다 내렸습니다. 응찰 수요를 가늠하는 응찰률의 경우 3년물은 지난 입찰의 1.8배에서 1.63배로 낮아졌지만 4년물은 3.24배에서 3.57배로 5년물은 2.69배에서 2.70배로 높아졌습니다. 이를 반영해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스페인 단기 국채 금리는 입찰 이전 수준보다 2에서 4베이스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 정부가 발행한 국채 소식입니다. 프랑스가 80억 유로 규모의 장기 국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습니다. 프랑스 국채관리청은 6년물과 8년물, 10년물 등의 국채를 총 79억 6,200만 유로를 발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애초 65에서 80억 유로어치를 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 6년물 평균 낙찰 금리는 2.44%로 작년 3월 입찰 당시의 3.27%보다 큰 폭 하락했습니다. 8년물 금리도 2.91%로 작년 5월 입찰보다 떨어졌습니다. 응찰 수요를 가늠하는 응찰률은 6년물과 8년물의 경우 4.34배와 3.99배로 지난 입찰의 2.62배와 3.33배보다 높아졌습니다. 신규 발행된 10년물의 응찰률은 1.71배였습니다. 다음은 그리스 소식입니다. 유럽 당국자들이 그리스 헤어컷에 각국 중앙은행들을 비롯 공공채권자들도 포함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독일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독일 언론은 유럽연합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민간 채권자들의 헤어컷만으로는 그리스의 부채를 줄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참여가 현재 브뤼셀에서 준비되는 중이라며 유럽중앙은행을 포함해 각국 중앙은행들도 자발적 헤어컷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로존 각국 또한 그리스가 구제금융 대출에 지불하는 금리를 낮춰줌으로써 그리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리스가 지불하는 구제금융 금리는 4.5%이나 각국 중앙은행들이 그리스 헤어컷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중앙은행들이 손실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자금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ECB는 그리스 국채를 액면가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사들였기 때문에 대규모로 생각할 필요 없이 이번 헤어컷을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CB는 액면가 기준 그리스 국채를 550억 유로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 분데스방크와 룩셈부르크 중앙은행도 대규모로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일부는 유로존 부채 위기가 터지기 전에 사들인 것입니다.
유로존 각국은 그리스의 이체 구제금융 규모를 더는 확대하지 않기 위해 중앙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그리스 국채 헤어컷에 동의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재무장관 회의체인 유로그룹은 현재 그리스에 필요한 2차 구제금융 규모를 1,400억 유로에서 1,500억 유로가량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당초 유럽 당국자들은 그리스 2차 구제금융 규모를 1,300억 유로로 합의했습니다. 2차 구제금융 규모가 늘어난 것은 그리스의 경기 침체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데다 개혁 이행이 지연되고 그리스 은행들의 재자본화에 예상보다 많은 자본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중국 정부는 유럽 재정안정기금 및 유럽 재정안전 메커니즘에 제공하는 기금 규모의 확대를 고려 중이라고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밝혔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공동 미디어 브리핑에서 총리는 정확한 자금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유럽 스스로가 내부적인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때 중국 정부도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메르켈 총리는 전했습니다. 5천억 유로 규모의 ESM은 한시적 제도인 EFSF를 대처하는 기구로 내년 7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엔화와 미국 국채 수익률 간의 공고한 관계를 상기시키며 엔화 수요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시장은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엔화가 달러와 유로에 대해서만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기타 대다수 통화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합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엔화가 단순한 안전자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와 유로에 대한 안전성 및 부채 위기에 대한 합당한 우려 속에 이제 엔화는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가장 큰 통화 중 하나로 세계 주요 기축통화인 달러와 유로를 대신하는 유일하고도 타당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외환보유액 통화별 구성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외환보유고상 엔화 비중이 2010년 이래 47% 증가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금일 21시 30분 미국 챌린저 민간 고용 변화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22시 30분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며 예상치인 37만 5천 건을 상회할 경우 미 증시 강세와 달러화 약세로 작용할 것입니다. 반대로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미 증시 약세와 달러화의 강세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기일 3일은 영국의 서비스업 PMI와 캐나다 및 미국의 실업률,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변동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B투자증권 FX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